함께 만드는 언론 미디어 협동조합. 여기는 국민TV. 함께 만드는 언론 미디어 협동조합. 여기는 국민TV. 안녕하십니까. 8월 27일 목요일 아침 뉴스투데이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진행을 맡은 조합원 이미혜입니다. 중국 증시가 또 떨어졌습니다. 중국 상하이 종합지수가 어제 2997로 장을 마감했는데요. 한편에서는 2590선까지 폭락할 수 있다는 전망을 내놓기도 합니다. 1939년 세계 대공황 이후 세계 경제가 최대 위기입니다. 2015년 대한민국도 9월 위기설이 퍼지고 있습니다. 집권 2기를 맞는 박근혜 정부가 정신 바짝 차려야 할 것 같습니다. 잠시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요즘 새롭게 생활환경 질환에서 침대 세균먼지 위험성이 높아진다고 합니다. 만성 폐질환, 천식은 8배 높아지고 폐암은 담배보다 무려 39배나 더 높아진다고 합니다. 아, 나도 그래서 요즘 몸이 그런가? 선배님, 피톤치드 캡슐 톡톡 한번 써보세요. 베개, 이불, 침대 커버에 뿌리는데 무방부제, 무독성이라 안심도 되고 침대 세균먼지 99.9% 제거도 하고 진먼지 진드기는 98% 기피 효과가 있더라고요. 궁금해서 왜 살충은 안 되나요? 하고 물어봤더니 화학 제품만 살충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믿음이 생기던데요. 피톤치드 캡슐 톡톡? 네, 선배님. 피톤치드 향이 살림욕하는 것 같아요. 피톤치드 캡슐 톡톡이라. 한번 써볼까? 검색창에 네이처 아이를 검색해보세요. 전국 약국에서도 판매 중입니다. 네, 뉴스투데이 첫 번째 순서입니다. 지역 날씨를 조합원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황재현 조합원 연결하겠습니다. 황재현 조합원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거기가 광주인데 지금 현재 날씨는 전주. 네. 네네. 전주 지금 날씨는 어떻습니까? 네, 이른 아침에는 가랑비가 조금 내리게 흐린 날씨로 출발했는데요. 네. 지금은 구름 사이로 햇볕이 드러나 있어서 네. 한낮에는 맑은 날씨가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일기예보에는 충청, 전라, 경기가 약한 비가 올 거라고 이렇게 예보는 나와 있는데 네. 그 아침에 비가 내렸네요, 전주는. 네네, 이른 아침 6시, 5시 그때 가랑비가 좀 내린 것 같아요. 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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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데 예. 제가 날씨 정보에 이렇게 인터뷰를 하게 돼서 네. 지역 밴드에 저희 조합원님들에게 예. 각 지역 날씨를 좀 올려달라고 했거든요. 네. 그랬더니 정읍은 하루 종일 흐릴 것 같대요. 먹구름이 아주 낮게 깔려 있어가지고 네. 하루 종일 흐린 날씨가 될 것 같다고 하시고 언제 알아본 날씨인가요? 새벽? 오늘 아침. 아침에 7시에서 6시 사이에 올려주신. 아, 네. 아, 그러면은 뭐 기상청 일기예보보다 더 정확한 일기예보가 될 것 같은데요. 정읍은 네네. 일단 흐릴 것 같다. 네네. 네네. 그리고요? 그리고 군산은 지금 바람이 살랑살랑 불고 날씨가 또 개이고 있는 것 같고요. 네. 그리고 무주, 완주 이쪽도 지금 조금은 흐리게 출발했지만 바람이 시원하고 예. 그리고 현재는 그냥 조금 흐린 상태. 네. 네. 아, 이렇게 세 곳. 아, 전주뿐만 아니라 이렇게 정말 그 날씨 리포터처럼. 예, 저희 지역 특파원들을 임명했어요. 그래서 네. 남원이랑 황재현 전주 특파원이 또 세 곳의 특파원을 또 연결해서 날씨를 전해 주셨는데요. 혹시 어제 태풍 고니가 지금 지나가서 부산 지역이라든가 다른 지역은 좀 피해가 있는데 전주는 피해가 따로 뭐 어땠나요? 전주는 전혀 뭐 그렇게 태풍의 피해라고 할 만한 그런 네. 부분은 없었고요. 네. 그 영향으로 비가 좀 오기는 했는데, 네. 네네. 비가 원래, 좀 많이 네. 왔나요? 비가 그렇게 많이 오지는 않았고요. 예. 밤 사이에 그것도 이제 밤 사이에 지나간 비여서, 네. 네네 큰 뭐
일상에도 별 지장이 없는 정도. 네. 아, 그래요. 지금 이제 처서가 지났어요. 네. 네. 처서가 되면 모기도 뭐 삐뚤어진다 그러는데 네. 어떻게 좀 가을 그 분위기를 좀 느낄 수 있나요, 전주는? 네네. 어떻게, 아침 저녁으로는 좀 많이 시원하고요. 시원하고요. 그리고 오늘 우리 남원 우리 특파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네. 지금은 이제 반팔이 조금 아쉬운 날씨다 이렇게 남기셨더라고요. 네, 아침 저녁이 그렇죠. 네네. 아, 그리고 한낮에는 햇볕은 굉장히 따가운 듯한데 네. 그래도 그 사이로 시원한 바람도 있고 그늘에 서면 그렇게 선풍기가 필요치 않을 정도로 네. 예, 그냥 선선한 정도. 그래서 이제 가을이다 싶은 생각이 요 며칠 사이에 드는 것 같아요. 네. 혹시 그 전주는 가까운 곳에 그 네. 농사를 짓는 그 벼농사 짓는 곳이 있나요? 논농사 짓는 네네. 곳이? 주변이 거의 다 그 전주는 외곽을 다 완주군이 둘러싸고 있는 형태거든요. 네. 완주군은 예, 그 주변에 다 농사 짓는 곳도 많고 네. 또 정읍, 남원 뭐 이런 지역들이 대부분 예. 네. 아, 이게 곡창지대였죠? 지금도 네, 네. 뭐, 예. 좀 쌀이 정읍쌀이 많이 유명하죠? 네네. 정읍도 유명하고 네. 네. 네네. 그 호남평야가 예로부터 굉장히 김제도 유명하고 그렇죠. 김제도 네. 유명하고. 그러면 혹시 들녘에 나가 보셨나요? 네. 저희 그 가까운 곳에 네. 친정이 또 있어서 네. 가봤는데 아직 노랗게 익은 것 같지는 않고 네. 더 이상 이렇게 곧게 올라와져 있는 정도? 네, 조금은 나락이 이렇게 여물었죠. 열매가 좀 맺어가지고, 네, 네, 네. 예, 이런 거는 조금 노랗게 되기도 했더라고요. 저희 민통선에 보니까. 아, 네, 그러니까 아직- 올벼가 있고 조금 늦은 벼가 있고 그런가 봐요. 네. 네, 그럼 친정에서는 농사를 짓고 계시나요? 아, 저희는 농사를 짓는 건 아니고. 아, 네. 주변에.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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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아이들 학교 개학을 했을 텐데 네. 아직 학교 등교 전인가요? 거기도 9시까지 등교인가요? 네, 저희도 9시 등교인데 네. 고등학생은 좀 빨리 등교를 해야 돼서 네네. 제가 오늘 인터뷰가 있어서 딸아이를 좀 네. 빨리 보냈어요? 네. 아이고, 빨리 오늘, 보냈어요. 네. 아유, 아침밥은 먹여 보내셨나요? 아니요, 깨워서 그냥 바로 바로 보냈어요. 엄마가 방송 출연한다고 딸아이가, 네네. 딸아이 이름이 뭔가요? 지영이요. 지영이요? 네. 우리 지영이한테 한마디 마지막으로 한번 해볼까요? 지영아, 맨날 피곤해가지고 잠이 부족한데 오늘 엄마가 인터뷰 있다고 막 쫓아내듯 학교를 보내서 정말 미안해. 네. 이렇게 이른 아침에 우리 주부님들이 전화 연결하기가 쉽지가 않은데 네. 너무나 예쁘고 고운 목소리로 전화 인터뷰 응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전주에 사는 황재연 조합원이었습니다.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는 오늘 오후 전체 회의를 열어 남북 고위급 접촉에 협상 대표로 참여했던 홍영표 통일부 장관으로부터 협상 결과와 관련한 현안 보고를 받습니다. 홍 장관은 이 자리에서 당시 협상 과정과 타결 배경, 공동 보도문 내용의 의미, 후속 조치, 남북관계 전망 등을 상세히 보고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번 협상 결과에 대한 해석과 평가를 놓고 여야 의원들이 신경전을 벌일 가능성도 있습니다. 딸 취업 청탁 논란으로 당 윤리심판원의 조사를 받은 새정치민주연합 윤우덕 의원이 징계를 면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안병욱 윤리심판원장은 윤 의원의 징계 문제와 관련해 지금까지 조사한 결과 윤 의원의 행위는 징계 시효를 벗어났다며 심판원이 징계할 수 없는 상태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윤 의원의 청탁 여부를 판단하기 전에 이미 징계 시효인 2년이 지난 사건이기 때문에 혐의가 있다고 해도 당규상의 문제로 징계할 수 없는 상황이라는 해석입니다. 국회는 이기택 대법관 후보자 인사청문 특위 전체 회의를 열고 이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실시합니다. 이날 청문회에서 여야 의원들은 이 후보자의 자질과 도덕성, 대법관으로서 업무 수행 능력을 집중 검증할 예정입니다.
특히 청문회에서는 이후보자와 가족의 재산 및 병역과 같은 신상 문제와 함께 상고법원이나 사법시험 존치 논란 등 정책 현안도 도마 위에 오를 것으로 전망됩니다. 한국노총이 노동시장 개혁 문제를 논의하는 노사정 대화 결렬을 선언한 지 4개월여 만인 어제 대화 테이블에 복귀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이에 따라 한국 사회가 당면한 최대 난제로 꼽히는 청년 고용 절벽과 비정규직 문제 해법을 찾기 위한 노사정 간 협의가 본격화할 전망입니다. 청년 실업과 비정규직 문제의 심각성은 지난해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던 TV 드라마 미생으로 한층 부각된 바 있습니다. 목요일인 오늘은 전국에 구름이 많고 북쪽을 지나는 기압골의 영향으로 경기 남부와 강원도 영서, 충청 남북도, 전라남북도, 경북 서부 내륙에서 낮까지 한때 비가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이들 지역의 예상 강수량은 5에서 10mm입니다. 오후부터는 중국 중부지방에 있는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면서 점차 가끔씩 구름이 많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국민 라디오를 또 국민 TV를 읽는다? 미디어 협동조합 콘텐츠의 관문, 국민TV 뉴스를 아시나요? 뉴스K 등 국민TV의 모든 기사, 조간 브리핑 등 국민 라디오의 인기 콘텐츠, 주요 방송의 녹취와 뉴스메이커와의 대담, 주요 원고 대본이 여러분을 기다립니다. 국민 라디오와 국민TV를 한눈에 만나세요. news.국민.tv 모바일 접속은 m.news.국민.tv. 조선일보가 일제에 벌이는 거룩한 전쟁에 참여하라고 해서 내 학도병으로 지원했다가 죽을 뻔했다우. 6.25 때 조선일보가 국군이 연전연승하고 있다고 해서 넋놓고 있었죠. 근데 밤새 인민군이 서울을 함락시키고 후퇴할 때는 남편을 잡아갔어요. 진작 피난할 걸. 조선일보에서 외환 위기는 없다며 설레발 떨었는데 그걸 바보같이 믿었어요. 그래서 사업에 실패했습니다. TV조선에서 황선 신은미가 북한을 지상낙원이라고 했다는 보도를 보고 폭탄을 던졌어요. TV조선이 거짓 보도를 한 건데. 이런 조선일보가 여전히 신문시장 1위를 독점하고 있습니다. 조선일보 같은 족벌신문, 수구 기득권 세력의 대변 매체에 집중된 언론 권력을 시민에게 돌려주자는 운동. 이게 바로 미디어 협동조합 운동입니다. 조합원이 아니신가요? 서둘러 가입해주세요. 조합원이신데 조합비를 아직 못 내고 계신가요? 서둘러 자동납부 신청을 해주세요. 인터넷 국민.tv 또는 서울 전화 3144-0933, 3144-7737로 하시면 됩니다. 네, 조합원 이슈 이어가겠습니다. 오늘은 이봉식 조합원과 류내선 조합원 연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슈는 정치개혁의 핵심 쟁점이죠. 국회의원 정수를 늘려야 되는 것인지에 대한 의견을, 우리 조합원들의 의견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충북 보은에 사시는 이봉식 조합원,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이봉식 조합원입니다. 네, 이봉식 조합원이라고 하면은 모르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 네네. 네, 좀 소개를 좀 해주실까요? 저는 충북 보은에 살고 있고요. 네. 닉네임은 가온가람이라고 합니다. 가온가람이가 첫 번째 딸 쌍둥이죠? 네, 지금 초등학교 다니고 있고요. 몇 학년인가요? 1학년 입학했습니다. 1학년 딸 쌍둥이 가온가람. 네네. 그리고 또 이번에 지금 1살 됐나요? 몇 개월 됐나요? 이제 이번 주가 50일 되고요. 이번 주가요? 예, 제가 지지난주에 그 사무국 방문해서 네. 그 한빛 한결이도 조합원 가입을 했고요. 네, 그래서 사무국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네. 최연소 조합원이다. 혹시 뭐 빵빠레라든가 선물을 좀 받으셨나요? 주변의 지인분들한테는 좀 받았는데, 네. 가장 안타까운 거는 저희 많이 출산 장려를 하는 네. 박근혜 정부에서 네. 지원 자격 조건이 되는데도 지원이 아직 하나도 못 받고 있거든요.
그거는 조금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신다면요? 예를 들어서 이제 출산 축하금이라고 해서 제가 아이들 한 명당 100만 원씩 200만 원이 나오고 네. 또 저희 아이들이 미숙아로 태어나서 중환자실에 좀 있었어요. 한 3주 정도. 몇 킬로로 태어났나요? 1.9kg, 2.6kg로 태어났는데 이제 자가호흡이 안 돼서 두 아이가 한비씨하고 함결이가 네, 둘 다요. 예. 네. 그래서 이제 한 600만 원 정도 병원비가 나왔는데 그거를 또 정부에서 지원을 해주더라고요. 네네. 그래서 한 480 정도를 지원을 해주는데 네. 이제 신청을 했더니 예산이 없어서 없어서요. 예, 정부 예산이 이제 감소가 되고 해서 올해 못 줄 수도 있다. 잘 나오면 올해 12월 아니면 내년으로 2월이 될 수 있다고 이제 다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 지금 그 병원비를 지금 우리 이봉식 조합원께서 일단 부담을 하신 상태고 앞으로 이거 지원금이 나올지 안 나올지도 미지수다 이런 이야기시죠? 그렇죠. 네. 이런 어떤 그런 제도적인 부분들이 개선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국회의원들을 잘 뽑아야 하는데요. 지금, 네네. 어제 이제 정치개혁 시민연대가 발족해서 국회의원 정수를 지금 300명이잖아요. 360명으로 늘려야 된다라는 기자회견을 했어요. 여기에 대한 의견 들어볼까요? 일단 제 개인적인 의견은 저는 현재 국회의원들이 받고 있는 세비 이런 혜택들을 50% 정도 삭감을 하고 국회의원 정수를 저는 500명까지도 더 늘려야 된다고 생각하는 입장입니다. 세비 삭감을 하고 500명으로 늘려야 된다. 결국에 기득권을 갖고 있는 1번, 2번이 서로 싸우고 서로의 이권을 위해서 좀 하는 거지 국민이라는 이름만 팔아먹을 뿐이고 그래서 오히려 거꾸로 국민들의 혜택을 정말 국민을 위한다면 국민들이 받는 혜택은 더 줄이고 사람이 더 모여서 인원이 많아지고 하면서 다양하게 청년층도 뽑고 여성도 많이 뽑고 다양한 계층에서 뽑아서 거기서 얘기를 들으면 보다 더 국민한테 가까이 다가가는 그런 정치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래서 제기되는 게 독일식 정당 명부제를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독일식 정당 명부제라고 하는 건 우리가 이제 지역구 국회의원들한테 표를 던지는 게 그분이 1번, 그러니까 1등으로 당선되지 않는 한 다 사표가 돼버리잖아요. 네네. 그 2번, 3번, 4번한테 던진 표가 사표가 되지 않기 위해서 이 유권자들이 던진 이 표도 계산해서 비례 의원을 배정을 하자라는 게 이제 독일식 정당 명부제인데 이거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가요? 저는 그거는 적극 찬성하는 입장이고요. 네. 그거를 더 확대하기 위해서 국회의원 수도 저는 500명까지 더 늘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지금 현재 보은 국회의원이 누구신가요? 보은은 제가 잘 모르겠네요. 보은 영동이죠? 보은, 영동, 옥천 이렇게 세 군데. 보은, 영동, 옥천. 네. 그러면은 여당 의원인가요? 야당 의원인가요? 여당입니다. 제가 20대 때까지만 해도 저희 충청권이 약간 파란색이었는데 지금은 다 빨간색으로 바뀌고 나서 이렇게 관심을 안 갖고 있어요. 예전에 유명한 보은 그 야당 출신 국회의원 계셨죠? 오랫동안 하셨던. 네, 이 누구시죠? 6선, 7선 하셨던. 예. 지금 네. 근데 이제 여당으로 보은 정치권의 판도가 바뀌었네요. 그렇죠. 충청도가 많이 바뀌었죠. 그러면 보은 군 지방자치단체장도 역시 여당인가요? 네, 맞습니다. 네. 이렇게 그러면 물론 여당도 상호 협력을 하면 되긴 하지만 우리 이봉식 조합원 지금 현재 당하고 있는 것처럼
이런 어떤 실질적인 어떤 생활 정치가 실현되기 위해서는 상호 견제가 되면 참 좋을 것 같은데, 아까 사실 이게 480만 원, 600만 원이라는 병원비가 참 큰 돈인데 이게 이제 언제 줄지도 미지수고. 그렇죠. 네네. 그래서 참, 예, 정치권에 우리 마지막으로 한 말씀 하시고, 예, 마칠까요? 결국에 기득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자기들 밥벌이에 대해서 자기들 사익에 위해서만 네. 하는데, 한 달에 월 300도 못 버는 사람들이 정말 많이 있고, 어렵게 네. 그냥 엔겔지수만 채워가며 사는 사람들이 정말 많은데, 네. 조금만 자기들의 그 기득권을 놓는 게 오히려 자기 국민들의 정치 생명이 더 오래 간다는 거를 네.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아유, 가온가람 한빛 한결 아버님. 네. 아, 많이 육아에 힘드실 텐데 1인 시각 전화 인터뷰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충북 보은에 사는 이봉식 조합원이었습니다. 미디어 협동조합이 벌이는 싸움은 단번에 끝나는 단거리 달리기가 아니라 마라톤입니다. 반만 년 동안 기승을 부려온 기득권 논리, 또 기회주의가 어찌 일거에 숙청되겠습니까? 인내심과 지구력을 갖고 천천히 또박또박 그리고 신랄하게 헤쳐나가야 합니다. 국민TV의 조합원이 되어주십시오. 이 사술과 기만의 시대 언제까지 방치하겠습니까? 국민TV가 가장 무서운 견제자로서 어둠을 헤치고 썩지 않게 하는 힘이 되겠습니다. 이제 가입하실 때가 됐습니다. 미디어 협동조합 홈페이지 국민.tv 또는 mediacoup12@gmail.com의 문호는 24시간 열려 있습니다. 다 함께 자부심으로 물려줄 세상을 만듭시다. 누가 아는 바로 당신이 할 일입니다. 네, 좀 전에 보은 옥천 영동 국회의원 저희가 여당 국회의원이라는 것까지만 말씀드렸는데요. 우리 용주마마님께서 박덕흠 국회의원이라고 이렇게 댓글에 올려주셨네요. 감사합니다. 이어서 울산 남구에 사는 유내선 조합원 연결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울산 남구 어디에 살고 계시나요? 저 옥동이요. 옥동이요? 옥동이면 네. 울산에서는 좀 번화가죠? 예. 어떻게 하세요? 네. 그러면 울산은 보통 이제 현대에 종사하시는 분이 많은데, 네. 우리 조합원께서는 죄송하지만 하시는 일은 어떤 일을 하고 계시나요? 저 의사예요. 의사 선생님이세요? 네. 네. 이렇게 오늘 이 연결하기가 이른 시간이라서 네. 예, 어려운 시간인데 의사 진료는 9시부터 시작인가요? 네, 저 당직했어요, 사실. 밤에 네. 개인 병원인가요? 아니요, 요양병원이요. 요양병원이요. 네. 네. 그러면 많이 힘드실 텐데. 그러면 잠 못 주무시고 계속 이렇게 대기하신 거 아닌가요? 아니요, 자다가 이제 일 있으면 연락 오면 올라가고 그래요. 네. 정말, 이렇게 전화 연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조합원 이슈는, 네. 국회의원 정수 관련해서 우리 조합원들의 의견을 들어보는 시간을 갖고 있는데요. 네. 우리 윤혜선 조합원께서는 국회의원 정수에 대해서 지금 360명으로 늘리자라고 시민단체가 주장하고 있는데, 네. 예.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가요? 깊이 생각은 사실 안 해봤는데. 네. 지금 쉽게 말해서 사표가 좀 많잖아요. 그렇죠. 특히 울산, 네. 경남, 부산 쪽. 네. 호남 이쪽 이제 당을 달리해서 그쪽이 많죠. 네. 저 같은 경우는 정의당을 많이 찍는 편인데. 네. 전혀 의사 반영이 안 되는 거니까. 네. 그런 걸 감안하면은 국회의원 수를 늘리는 게 맞는 것 같아요. 네네. 근데 일단 시민들 정서가 예.
보통 생각할 때 국회의원들이 너무 특권만 누리고 하는 일이 없다 생각하니까. 네. 그것 때문에 좀 반대를 많이 하는 것 같은데. 네네. 네, 더 깊게 들어가 보면 이제 윤혜선 예. 조합원께서는 그 정수 늘리는 건 필요하다. 예, 늘리는 게 맞다. 네네. 그래서 정의당 같은 경우도 더 국회의원 수가 늘어나서 뭔가 일을 더 잘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해요. 혹시 19대 총선 때 남구에 정의당 후보나 진보당 쪽에 후보가 나왔나요? 네, 그 이름은 기억 안 나는데. 예, 몇 프로 정도? 네네, 몇 프로 정도 얻었나요? 혹시 기억하고 계세요? 퍼센테이지는 제가 기억이 안 나는데. 그러니까 한 5% 정도. 네, 5% 정도를 얻으면 네. 한 석 정도는 얻을 수 있다 그래요. 그러면은 5%면 한 석이요? 예, 네네. 이제 여기서 지금 제기되고 있는 그 정치개혁 특별위원회에서 네. 지금 이제 오가고 있는 형태가 5%면은 한 석 정도를 줘야 되지 않냐라는 그런 의견도 나오고 있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이제 요 국회의원 정수를 늘리는 것과 더불어 지금은 이제 우리 조합원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양당 구조잖아요. 여당 아니면 야당. 그렇죠. 근데 이제 의원수 늘리면서 다당 구조가 되는 거죠. 그렇죠. 네네. 그 다당 구조의 장점이라면 어떤 게 있을까요? 뭐 양당 구조면은 지금 뭐 야당 같은 경우도 자기들이 기득권을 노리는 걸로 생각을 좀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네. 호남에서는 여당이죠. 그렇죠. 네. 호남으로 나오면 저는 이제 집이 전주인데요, 사실은. 아, 네. 뭐 여당만 뭐라고 할 수 없는 게 네. 야당 새정년 같은 경우도 호남에선 여당이라서 네. 자기들 기득권을 내려놓으려고 안 하는 것 같거든요. 네. 만약에 지금 새정년에서만 협조가 돼주면 지금 정의당에서 주장하는 그런 것들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 같은데 제 생각에는. 네. 오면서 제가 방송하러 오면서 보니까 네. 도둑맞은 정의당 플랜카드를 붙여놨는데 도둑맞은 국회의원 수 돌려줘라 뭐 이렇게 네. 플랜카드를 붙었더라고요. 예. 예, 그러니까 이제 그 의미가 보통 이제 그 진보당 같은 경우 뭐 이제 10%를 얻더라도 그게 이제 그동안은 사표가 돼 왔기 때문에 아마 그런 부분을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요. 네. 네네. 지난번 이번 보궐선거 노회찬 전 의원 같은 경우 네. 예, 거의 40%가 넘었던 걸로 기억하고 있거든요. 80%요? 40%. 40%요? 네네. 네. 네네. 동작에서 출마했었잖아요. 나경원 네. 의원하고. 네. 네. 근데 이제 만약 그게 총선이었다면 굉장한 의석수, 그러니까 만약에 사표를 방지하는 형태로 독일식 정당명부제로 간다면 굉장히 네. 의석수에 도움이 된다는 그런 말씀을 노회찬 의원이 했더라고요. 네. 네. 그러면은 독일식 정당 명부제를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 혹시 네. 찬성 의견이신가요? 반대 의견이신가요? 네, 저는 찬성이죠. 네. 그러니까 특히 울산 경상도 지역에 살고 있기 때문에 네. 그 어떤 뭐랄까 지역 감정 뭐 이런 것도 좀 많이 느끼실 것 같아요. 어때요? 사실 근데 이쪽은 그런 뭐 정치 얘기를 할 그게 없어요. 왜냐하면 무조건 스토리를 찍기 때문에 네. 뭐 다른 사람들하고 정치적인 얘기를 해서 네. 제가 뭐 덕볼 게 없어서 아예 그냥 피하시는 네. 건가요? 네? 아예 정치 얘기는 그냥 뭐 이야기를 안 하시고 그냥 다른 주제 화두를 가지고 이제 말씀하신다는 얘기인 거죠? 네, 보통 그런 편이죠. 전에는 그런 정치적인 얘기를 좀 했었는데요. 네. 같이 이제 어울리는 분들이 그런 얘기는 좀 안 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 그래요? 네. 저기, 혹시 정치에 관심을 갖고 계신다면 20대 남구의 총선 출마 예정자를 혹시 알고 계시나요? 아, 지금 모르고 있어요. 정의당 후보로 혹시 거론되는 후보가 있나요? 모르겠는데, 저는 그냥 그때 되면 정의당 찍는데. 혹시 조합원께서 출마하거나 뭐 정치 참여하고 싶은 혹시 꿈은
갖고 제가요? 계시나요? 차후에. 네, 없어요. 아, 그거는 없으시고 그냥 네. 당원으로서 역할을 다 하시겠다는 그런 얘기시네. 그러면 어쨌든 국회의원 정수 비례대표 늘리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조합원께서는 찬성하는 입장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네. 우리 이제 마지막으로 정치권에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치권 그래서 저는 뭐 지금 현재 정치하는 사람들 중에 이제 야당은 그렇게 저는 욕하고 싶진 않아요. 물론 야당이 잘 못하고 있는 것도 많지만 잘 못하는 건 사실 여당이죠. 여당이 뭐 저는 개인적으로 나라를 망치고 있다 생각하니까 뭐 반민족 세력들이기 때문에 제가 생각하기에 그런 사람들은 사실 없어져야죠. 뭐 더 할 얘기가 없어요. 없애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저는. 그래서 뭐 김대중 대통령이 어쨌든 한 표를 정확하게 행사를 하면 민주주의가 앞당겨진다라고 얘기를 하셨잖아요. 그래서 한 표 행사가 참 중요한 것 같아요. 근데 뭐 또 말씀드리면 한 표가 중요한데 저는 이번 대통령 선거도 개인적으로는 이게 제대로 반영된 게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여러 가지 뭐 그런 의혹들을 제기를 하고 있는데 의혹도 있고요. 제가 들은 바로도 그런 부정선거가 있었다고 제가 들었거든요. 뭐 예를 들면 뭐 병원 같은데 입원해 있는 환자들 뭐 투표할 수 없는 상황인데 투표를 한 것처럼 뭐 그렇게 했다 그런 얘기도 들었어요. 그래서 사실 이제 선거를 정확히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선거 개표라든가 기타 부분에서 그 정말 민주주의 원칙을 지키는 그런 질서가 필요하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그렇죠. 사실 뭐 국정은 댓글 단 것도 다른 나라 같으면은 어떻게 그 대통령을 해요. 대통령 할 수도 없는 상황인데 지금. 하여튼 대다수 국민들이 침묵하고 있는 거죠. 국민 여러분 특히 이제 국민 TV 조합원 여러분들이 어쨌든 똑바로 눈을 뜨고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하여튼 이른 시간 잠도 못 주무시고 연결해 전화 인터뷰 응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울산 남구 유내선 조합원이었습니다. 국민라디오 팟캐스트 응원하는 가장 쉬운 방법 아시나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국민라디오 팟캐스트 널리 알리는 가장 쉬운 방법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기억하세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